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HLB에 관련해서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HLB 1년여 남짓 방송 기간 동안 HLB로 시작해서 HLB로 현재까지도 지금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제가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요 방송 이후로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계신데요. 셀트리온과 정말 똑같다 하면서 이제 11만 원대에 사실 남들 다 공매도 무섭다. 어쨌든 뭐 매도 많이 올랐으니까 2만 원대부터 11만 원까지. 그래서 그런 포지션 와중에 이제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매도 안 되는 유튜버였습니다. 논리는 이거였죠. 셀트리온이 11만 원대 10만 원대부터 40만 원까지. 물론 10만 원대부터 수직 상승은 아니었고 1차 급등, 늘 공매도 때문에 머리 아프던 셀트리온이 이제 1차 급등, 2차 급등을 이어오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쇼커버링이죠. 공매도 주가가 빠질 거를 대비해서 미리 빌려서 팔아놨던 셀 포지션을 취해놨던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손실, 이자 비용을 만회하지 못해서 다시 주식을 일단 산 다음에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보는 이제 그런 상태였었죠. 그러면서 빠지지 않던 주가가 오히려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더 폭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와 비슷하다라는 이제 주제로 제가 방송을 했었고요. 요거죠. 파란색이 주가고 주황색이 대차 잔고 차트입니다. 이제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주가가 계속해서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앓다가 이제 1차, 2차 급등 때 공매도도 같이 급등하다가 결과적으로 2차 급등 때 공매도 세력이 대차 잔고를 급격하게 상환하는 모습, 폭등 때 대차 잔고를 대부분 상환하는 모습, 그러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4배 가까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공매도가 유지되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18만원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5%, 10% 이자를 주고도 주식을 못 빌렸을 때였으니까 사실 얼마나 주식 빌리기가 힘들었을 때였는지는 그 당시 셀트리온 투자자들이라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바이오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쇼커버링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만원대 방송을 하면서 좀 과감하게, 사실 11만원까지 오른 상태에서 과감하게 투자해라고 했다가 떨어지면은 다시는 제 방송을 안 보시겠죠, 아마. 그리고 뭐 한탕주의 한 번 했다가 떨어지면은 저도 뭐 방송에 타격이 큰 입장이었지만 또 과감하게 셀트리온과 유사한 점을 또 어필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늘 대부분을 팔았는데 상한가에 지금 보시면은 사실 11만원에서 지금 5만원 더 먹으면서 팔았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포지션 정리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자, 1차고요. 2차입니다. 지금 주식 지수 정리해드리기 전에 잠시 먼저 하이라이트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거든요. 1차 급등 때는 공매도 대차 잔고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급등할 때는 이 포지션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보통 3일, 4일, 길게는 5일 텀을 두고 이 작업을 하는데 너무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공매도 잔고들이, 대차 잔고들이 일단 상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주식은 더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려면은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만원대에서 더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날짜는 여기가 지금 제가 캡처한 부분이 이라서 그렇지 오늘자입니다. 10월 21일자고 이걸 여기서 보면은 요 차트거든요. 1차 급등, 그 다음에 2차 급등,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악성 매물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좋은 포지션 흐름으로 갔었고 마지막까지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오늘 상한가를 찍으면서 다시 등분 상태입니다. 다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0만 주, 40만 주 다시 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서는 제가 조금 이제 조금 포지션을 줄이는데 한 몫을 했어요. 다시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이제 16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이 특히나 상한가로 마감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 모든 기관 외국인을 타겟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면 저도 사실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일단은 여러분들도 저의 의견을 들으시고 다 같이 해피해피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서야 있다. 저는 사실 크게 가져가려고 했었지만 분위기상 이제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 뒤에 시장을 정리해 드리겠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판단하고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더 올라가면 좋고요. 떨어지면은 일단 잘 뭐 급락을 하진 않겠죠. 상한가로 마감하고 시간 외에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셀트리온과 동시에 파악하면서 그 자신감을 얻었다는 부분이 일단 저도 10년 주식 제도권 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차장고가 지금 상환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샀던 것은 이제 사실은 대차장고 상환하면서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이 시장에서 떠나버린다면 나머지 개인들의 싸움인데 그거는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아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시장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종목들, 추천 종목들 위주로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눠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오늘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자, 1% 최고치, 사상 최고치의 1%만 남겨두었어요. 물론 오늘도 주요 지표가 없는 상황이고 시장에 뭐 어떤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이지만 자, 기대 언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최고점은 한번 터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가지 큰 이제 빅 이벤트가 있죠. 두 번째 빅 이벤트 무역 협상.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내용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쨌든 양보를 하고 미국도 어느 정도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면서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가 다음 달 16일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요. 그래서 직접 말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칠레에서 열릴 정상회담 때까지 매우 쉽게 희망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진핑과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말을 언급했습니다. 아주 미국 시장에는 이벤트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 연기되었다는 부분. 사실 이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리를 하면서 쭉 생각을 해봤더니 16년에 국민 찬반 투표 이후로 지금 3년 넘게 끌어오던 이 영국에 관련된 브렉시트 문제가 사실 지금 급작스럽게 이 FOMC, 금리 인하의 FOMC, 우리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호재인 FOMC와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 브렉시트가 결정이 나버린다면, 아니면은 뭐 완전 취소가 돼버린다면, 사실 이것 또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증시에 큰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데, 일단 연기가 됐잖아요. 아마 연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10월 말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만약에 연기된다면 1월 달까지 내년 1월 이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데 재합의가 어쨌든 브렉시트의 합의가 결론이 나버렸다면 다시 영국의 어떤 이 내용을 보시면 영국의 금융시장에서 유럽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는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은 좀 그렇지만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브렉시트, 영국이 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일단은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빠지든지 말든지 일단은 모르겠고
큰 호재에 있어서 일단 걸림돌의 역할은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만약에 브렉시트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 관세 동맹 체결해야 되고 그 나라가 무려 78개라고 오늘 뉴스에 나오던데 78개 나오고 파운드 변동성 그다음 유럽 전체적으로 난민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 연기되었다는 부분은 일단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렉시트 문제를 제거하고 요 사상 최고치의 가능성이 큰 요 다음 달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월말 FOMC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기엔 충분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로 봐서는 2060을 지켜냈다는 의미와 이제 121선을 지켜냈다는 의미. 오늘도 코스피를 보시면 아마 121선, 2060에서 또 지지받고 변동성이 좀 있었다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121선과 200일선은 중요한 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역시나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환율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수혜주 찾기 그래서 제가 혈안이 되어 있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스몰들 결과는 다음 달 16일 연말까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수혜주는 일단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기전자 업종은 기본이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기본인데 사실 워낙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종목 찾기도 어렵고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5만원과 8만원 부근에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먹을 게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5G 테마, 서진 시스템 폭등 오늘도 오르면서 일단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역시나 어저께 제가 또 입장을 바꾸면서 실적 우려가 있지만 기대감이 풍만한 상태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서비스 업종의 대표적인 삼성사, 네이버, NC, 롯데, 정보통신까지 추천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외국인들의 그 수급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총사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꼭 동반해서 들어오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 호재가 많다라기보다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또 예상치 못한 급락 이슈가 나오더라도 다음번 기대할 언덕이 일주일 상간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해도 괜찮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변수가 많고 이제 미국 증시가 전 고점에 대한 부담이 경합 예상된다.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 이슈가 있고 자동차 업종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유럽과 미국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단 큰 것 같은데 저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가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비스랑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담아두시는 부분도 현금 보유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마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 고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중국은 오늘 또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 경제 성장률 6% 하회했다는 이 부분이 일단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달러 인덱스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부분 짚어드렸는데 역시나 통화 약세가 가져올 외국인 수급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영국 총리고요. 얼굴 알아두시면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무역 협상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있어서 다음 달에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차트 보시면 이제 요 2995 현재 상황에서 10시 조금 덜 된 시간인데 보시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3000 고지가 멀지 않았고요. 1% 남짓 상승하게 되면 이제 3029 전고점을 이제 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하루 장 내내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시 이제 새벽 5시 금요일 날이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5시에는 이제 전 세계의 온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기관 펀드, 헤지 펀드, 대규모 주문, 인덱스 펀드 뭐 다 5시에 주문을 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거는 5시에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이제 인덱스 펀드를 구성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종가거든요, 종가. 하루에 만약에 2천에서 3천까지 움직였다 하면은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평균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종가로 합니다, 종가. 5시 기준으로 가격이 그날의 마감 가격이다라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에 종가 맞춰서 인덱스 추종하는 펀드들은 주문을 많이 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시에 장이 잠시 쉬었다가 이제 7시, 6시 반, 아마 7시 그 사이에 1시간 정도 쉬고 하루 종일 장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시 30분에 미국 장이 정식으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제가 캡처한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장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하루 종일 열려 있다라는 부분. 물론 거래량이 적고 하지만 10시 반 되면 이제 폭발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간 기준인데 쭉 지켜보면은 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 주봉으로도 지금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000선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나스닥도 지금 뭐 고점 부근. 어저께랑 그저께 이제 나스닥이 좀 밀리면서 IT 쪽에 수급 저하가 좀 우려됐는데 일단 환율 덕분에 일단 우리나라 IT는 잘 방어하는 모습이고 유로존 증시도 지금 상승하면서 흐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도 오늘 올랐고요.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일본이. 자, 달러 인덱스 차트 보시면은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완전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10월 31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미국의 FOMC가 금리 인하의 기정사실화를 지금 뭐 거의 보여주고 있다시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1.5금리가 1.25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또 금리를 낮춰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호재인 것 같습니다.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환율이 떨어진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똑같은 달러 가지고 와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봐서. 자, 코스피는 2060 역시나 200에선 파란색의 200에선이 지금 중요한 시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이 마침 200에서는 2100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60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혹시나 하루 이틀 이탈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조금 소외되어 있죠. 코스닥은 바이오주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업종을 좀 짚어드리면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워낙 자동차 쪽에 그 충돌이 많이 있으니까 무역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가 아니라 좋아 보이네 라고 보이셔야 이제 조금 시장에 눈을 뜨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대형주 포진되어 있는 운송장비 업종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1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200일선이 받쳐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하면서 아무리 시장에 우여곡절이 많아도 제자리는 지켜주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탈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 보시는 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인 거죠. 단순히 이 차트만 보고 보면은 이거 빠진 건지 안 빠진 건지 뭐 더 빠질 건지 잘 긴가민가 하실 상황에서 앞에 정리된 제도권 증시 노트나 아니면 잘 정리된 레포트를 보셔서 시장에 큰 뷰를 가지시게 되신다면 이게 조금 더 기회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비슷한 차트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송장비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차트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밀려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 저점 수준이고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회복된다면 사실상 혼자만 못 올라온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약품 쪽은 지금 뭐 사실 이 정도 차트가 유지돼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의약품 쪽과는 다르게 운송장비 업종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지금 반대로 보면 사실은 신뢰도가 높은 121선과 200일선을 거꾸로 보면 고점 논란이 있을 만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부딪혀야 되죠 원래는.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또 박스권 안을 형성하든지 레인지를.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HLB나 오늘 신라젠까지 올랐고 헬릭스 밀스도 올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 아프거든요. 사실 개인 입장에서 그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혹시 하루 정도 더 상승한다면 이제 개인들이 투자에 바이오 쪽에 관심이 없던 개인들도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셨다시피 대차 잔고가 보란듯이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손실을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 욕심,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기술적인 차트만 보더라도 진입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초에 방송은 여기서 이제 의약품 쪽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들 무서워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기회가 있다.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고점에서 잠시 쉬고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늘어나 있는 상태고 지금 대형주 위주보다는 일단 시총 상위에 있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덜 올라 있는 종목들 찾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잘 안 보입니다. SDI나 전기 정도인데 둘 다 지금 사실 오르고 있죠.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은 잠시 접어두시고 서비스 업종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가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기도 좋은 모습입니다. 200일선에 걸쳐져 있고 종목은 뒤에 서비스 업종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 드릴게요. 오늘 지표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뭐 그런 이슈들은 없을 것 같고 환율도 오늘 얼마 빠진 건가요? 10원 빠졌네요. 거의 9.5원이나 빠졌습니다. 유튜브를 하면 광고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1200원대는 쏠쏠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50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100불이면은 지금 5불 얼마죠? 모르겠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환율 빠진 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지금 거의 마지막에도 올랐네요.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3079. 경제성장률이 지금 중국만 지금 6% 정도로 뭐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아주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6%는. 근데 5.9%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일단 어저께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 중국입니다. 다이아가 선물도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쵸? 자, 어디까지 준비를 해드려야 되나? 자, 이 수급부터는 제가 한번 자르고 잠시 쉬었다가 제가 목이 너무 간질간질해서 2부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